안녕하세요. 편안하고 따뜻한 집 체험하우스입니다. 저는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형건 건축사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 주택은 아니고요. 상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1층 저층 부분에 근생시설이 들어가고요. 상부에 다가구 주택이 올라가는 아주 일반적인 상가주택입니다. 대지 위치는 우연히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당진, 같은 여기도 당진이고요. 특별히 이번 상가주택은 일반적인 상가주택하고는 조금 다른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성현 건축사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전원주택을 많이 하는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상가주택도 여러 건을 하고 있고요. 요번 당진주택은, 상가주택은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 그렇게 막 활성화가 돼 있는 상가 지역은 아니고 이제 막 상가들이 들어서고 이제 조금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러보면서 결국 상가주택은 상가도 잘 풀려야 되고 주택도 잘 풀려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가도 좀 살고 주택도 좀 살고, 또 이제 보통 상가주택은 주택이 건축주만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임대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임대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과제를 안고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은지, 우리 이제 김형건 건축사님, 저 또 건축주 이렇게 여럿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고민의 결과, 우리가 늘 보던 그런 상가 또는 상가주택 가지고는 이게 다 성공하기가 힘들다. 네, 뭔가 좀 독특하고 우리 건물을 보러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상가가 좀 활성화되고 손님들도 좀 많이 오시는, 뭔가 건물이 이제 좀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가 건축적인 용어로 랜드마크라고 하는데요. 그 주변에서 이제 좀 존재감을 뿜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독특하고 존재감 있는 건물을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건물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심의 결과가 오늘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당진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좀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예를 들면 외관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주변에 잘 없는 평면 요소를 여기에 적용을 했다든지 이런 포인트만 좀 찝어서 요약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이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카페 같은 주택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재료나 형태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어떤 느낌이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또 중정 좋아하시는 분 건축주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다가구 주택에서는 쉽게 시도하기는 힘든데 중정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다가구 주택 하면 한 층은 주인이 쓰고 한 층은 임대를 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물론 전원은 아니고 도심이지만 좀 전원주택 같은 느낌,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좀 만들고 싶어서, 또 2층짜리 집 좋아하시잖아요, 복층주택. 그래서 이제 주인집은 복층으로 한 2층 주택으로 하고 임대주택을 조금 구성을 해서 상가도 살려보고 주인집도 좀 독특하게 만들어 보고 임대도 올리고 여러 가지 목표를 조금 달성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주로 이제 평면의 조금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가구 주택의 중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이렇게 상상은 잘 안 되네요. 어떻게 중정을 구성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제 평면이나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을 좀 보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인 세대를 복층으로 지금 계획을 이제
하시려고 네, 네. 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인 세대만 복층이 되고 임대 세대는 단층이 되는 건가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주인 세대는 이제 실제로 건물은 1층이 상가가 되기 때문에 2층, 3층에 걸쳐 있는 복층형, 정확하게는 2층 집이라고 보는 게, 근데 복층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이제 임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복층형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아래층에 이제 거실을 놓고 위에 다락같이 생긴 아주 낮은 이제 침실 공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이건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거가 그 침대 공간이 높이도 조금 좀 협소하고, 뭐 여러 가지 서울 시내 같이 막 굉장히 이 비싼 건물일 텐데 그런 걸 쓰는데, 이제 이런 당진과 같이 약간 소도시에서는 그렇게까지, 또 호불호의 문제도 있고, 뭐 일조권이라든가 공사비 문제라든가 조금 고민이 좀 많아서요. 건물주가 사실 주인주택만 2층 주택으로 하고, 임대주택은 오히려 계단실이나 이런 거는 최소화해서 좀 평면을 넓게, 조금 시원하게, 아마 나중에 이제 평면 보시면, 아, 저렇게 임대주택을 만들 수도 있구나, 저렇게 좀 넓고 시원하게도 나올 수 있구나 하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대략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머릿속에서 상상은 되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평면하고 진행되는 걸 보시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이죠. 일반 주거 지역이면 이제 일조권, 정북 방향에 일조권 후퇴가 있을 텐데요. 요걸 어떻게 이제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셨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설계하는 건축사들한테는 정말 큰 과제죠. 핸디캡이기도 하고요. 이걸 또 이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부분에 지붕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또 잘 활용하면 뭐 좋은 또 그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 이제 그 체험하우스에서는 그 북쪽의 공간, 요새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북쪽에 있는 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소개해 드릴 집에 보면 북쪽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주택에도 일조권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공간을 오히려 어드밴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이디어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상가주택의 도로가 남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정북 일조권을 정북 방향에서 후퇴를 하다 보면 아마 북쪽에 어떤 뭐 공지가 됐건 경사지붕이 됐건 어떤 스페셜한 공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메스나 단면 기능적인 설명할 때 그 부분 조금 우리 이제 김영건 건축사님이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번 당진주택을 크게 요약을 하면, 카페 같은 주택이었으면 좋겠다, 중정과 같은 좀 남들 하지 않는 그런 요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주택의 모습에서는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도 임대성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좀 기능적인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외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시선 처리, 뭐 저희가 이제 보통은 외부를 조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부에서 날 들여다보는 또 프라이버시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창문의 위치, 시선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심이 있었고, 그 이제 고심의 어떤 결과물은 나중에 평면 또 내부 인테리어, 외관에 대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이렇게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신 걸 요약하면 이게 복층형, 그러니까 복층형이라고 표현 아까 안 하셨죠? 2층 주택. 2층 주택, 그 위에 아래쪽에 상가, 그 다음에 임대세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요거는 이렇게 평면만 쳐다봐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면의 개념하고 그 단면의 개념이 어떻게 전체적인 메스에서 다 발휘가 될 건지, 조합이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김영건 건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메스와 단면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